HBC 한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담 한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한평군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 겸 한평군 번영회장이신 우리 오민수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평군민 여러분, 이렇게 한평방송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날이 참 추워요. 예. 추운데 바람도 많이 불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민수 회장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크게 세 갈래로 요즘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하나는 이제 송전탑 관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빛 온전 관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남도, 예. 그리고 전남 교육청 관련, 예,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역대 우리 그 사회단체 협의회장, 그 다음에 번영회장 중에서 가장 바쁘게 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일을 줄여서 한 가지만 해도 벅찰 건데, 예.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대담 프로에서는 그 중에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말미에 두 가지 얘기를 예.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얘기는 또 다음 대담 때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우리가 송전탑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예.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오민수 회장이 여기에 일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먼저 이제 우리 한평방송 그 채널을 통해서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이제 송전탑이 우리 한평군에 물론 이제 먼저 신안해상풍력이 들어온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남 태양광 발전 송전탑이 7개 읍면을 간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해달라고 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과거에 전기공사업을 또 크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예, 계시겠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평군의 7개 읍면을 간통해서 송전탑이 건설하게 되면 그 좌우로 전자파가 형성되는데 네. 더더군다나 34만 5천 볼트 송전탑은 초고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나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우리 한평군은 재앙이 온다고 저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입지선정위원회부터 주민공청회도 요청하고 또 입지선정위원들이 우리가 추천을 해서 나서서 최대한 한평군에 간통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나서서 지금 나서면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이 판단에 있어서 판단하셨네. 나서게 됐습니다. 그 송전철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한전에서도 여전히 지금 시위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9월 24일부터 우리 한평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예. 준법심을 가진 다음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65일째 연일 릴레이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일? 예, 그러니까 두 달이 그렇습니다. 넘었네요. 예, 2달 좀 넘었습니다. 뭐 회사 운영은 거의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그 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 시기가 있다는 예, 얘기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몇 개월 후에 우리가 나서도 되고 다음에도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그 송전탑과 경과지가 결정되면 그때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 일보다도 우리 한평군 지금 환경 지키고 한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나서줘야 한다. 이 일념으로 지금 무슨 일을 다 떠나서 네. 송전탑이 제1번이고 네. 또 온전 관계도 있고 또 전남도 전남 교육청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송전탑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결정해서 막아내고 그다음 일은 또 그다음에 하고 이게 회사 일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 회사 일도 가서 이제 결제도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장이 많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 오민수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제 한전 앞에 가서 이제 자막으로 이제, 자막이 아니라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오민수 회장이, 가져다 놓은 트럭, 예, 예. 그 다음에, 그, 방음벽이라고 그러죠? 예, 예. 설치해 놓은 방음벽. 예. 그거 저도, 취재차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오민수 회장의, 사비 들여서, 예.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들여서 예. 다 설치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역대급이다.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한평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이러한 장비 내지는 이러한 시설을 해놓은 적이 없다. 이런 예. 판단이 좀 들었는데, 네.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시설을 딱 해놓고 예. 지금 매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65일째.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황이? 지금도 이제 관심 가지고 다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저희들만 희생하고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정예로 해서 장기 전에 대비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철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한 초까지가 어떤 농번기철 그 큰 일들은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12월 중순쯤 대규모 한 번 정도는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한 많을 때 300명 예, 넘게 이렇게 오셨고, 예,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명 정도 예. 이렇게 오신 것 같고, 평소에는 그럼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12개 단체가 릴레이로, 릴레이로? 당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한 2, 3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뭐 대규모로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1회부터 4회까지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기본 300에서 400명 정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바쁜 농번기철에도 2, 30분씩은 계속 동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한평 국민들이 너무 희생이 커서 제가 어차피 장비로 확성기로 집회를 한 거니까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5분 내로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장기전 대비와 가자고 해서 지금은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농번기 기간이 좀 끝나면은 예. 또 얼마든지 대규모 집회로 전환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송년단 관련 시위가 예. 이제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예, 예. 오민수 회장이 상임 대표시니까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송려철탑 그 신안 해상풍력 송려철탑이 있고 그다음에 해남 태양광 발전 또 송려철탑이 있고 그래서 2개가 우리 한평군을 지금 관통하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안 거는 2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신안은 발전 사업자 협의체가 구성해서 수익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발전 사업자가 10개 업체가 거기 참여해서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풍력이죠. 해상 네, 풍력. 신안 해상 풍력. 해상 풍력을 끌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평 만을 통과해서 한평 네. 선불 양재리 지역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곳이죠. 네, 예, 예. 그래서 한나는 신안 해상 풍력은 발전 사업자 수익 사업이고요. 또 해남 태양광 발전 지금 송려철탑은 정부 한국전력의 국가망 구성 사업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뭐 같은 성격인 줄 알았어요.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협상을 하고 해 가면서 이제 많은 이런 사항들 습득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신안 해상 풍력은 이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전력만 나서서 저희하고 응대를 해줬는데 지금 이 앞주부터 전라남도가 지금 나서서 전라남도에서 발전 사업체에서 사업자가 경가지 우리 한평군 뭐 사계군 경가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주민들에게 그전에는 한국전력에서는 어떤 혜택도 없다 했는데 그 경가지 700m 전자파 형성되는 주민들에게는 한 달에 한 가정에 2분까지 해서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매달 발전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풍력 발전 그 발전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예상하기는 뭐 한 달에 올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득금 공유제를 그렇게 추진해서 하겠다.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평군 지자체에도 어떤 지원 사업도 발전기금도 기금 마련해서 주겠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돈보다도 그래도 환경은 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키고 네. 그 혜택은 그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환경 지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700m를 이익을 못 민다 하면 최대한 우리 마을 주민들 보호하고 그 다음에는 또 혜택도 가져오고 한평군에 또 정책사업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도 하고 신안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남건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12월 5일 날 소집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 그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입지선정위원들 설문지 그 소녀초탑 대역이라고 합니다. 대역 경과지 설문지를 배포해서 그 작성한 다음에 그 설문지 작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대역을 형성해서 결정하겠다 하는데 그 결정하는 시간을 제가 구정 전에 끝내주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설 전에 마무리하게 해주달라.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결정은 구정 전에는 다 마무리 좀 철탁하려는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선로 경과지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민수 회장하고는 이제 취재차 자주 연락을 하고 또 그 뭐랄까요 송전탑 관련해서는 서로 교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제가 오민수 회장을 판단하기에는 네. 상당히 그 협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투쟁도 잘해야 되지만은 물론 네. 투쟁도 하면서 어떤 협상을 잘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떤 전쟁해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우리의 이익 또는 우리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 협상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오민수 회장은 투쟁력도 좋고 또 협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많은 국민들도 이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민수 회장이 협상력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빨리 김칫국을 먹었나요? 아니요, 저도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정말로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한평군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환경이 중요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이 기농기촌도 하고 또 기업유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 못 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환경을 우리는 좋은 환경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사업 유치하고 인구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서 추진해 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경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철탑은 단 한 기도 우리 한평군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니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전남도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게 신안 그다음에 해남인데 오민수 회장님이 이제 부르짖는 것처럼 이거 두 개 못 막으면은 앞으로 15개, 16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라인이 15개, 16개가 깔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15개까지는 아니고요. 한 10개까지는 깔린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진도 해상풍력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해남 해상풍력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도 해상풍력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륙의 해상풍력이 지금 내륙은 해상풍력, 내륙 태양광 발전이 철탑이 2개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제가 25일 날 전라남도 발전사업자 협의체에 이제 처음으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니까 신안 해상풍력이 지금 현재는 3.2기가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신안 해상풍력도 8.5기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못 막아내면 앞으로 우리 한평군은 뭐 사회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에너지 철탑
뭐 선로를 내줘야 한다는 그 정도 지금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송전 철탑 지뢰밭이 되는 거죠. 지뢰밭이 되는 거죠. 못 막으면은 거미줄이 쳐지는 거죠. 거미줄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전기 생산을 수력 또는 예. 화력, 예, 뭐 원자력 요 정도에서만 생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풍력, 예,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에서 뽑아 올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처럼 예, 우리 서남해안권에서 이렇게 뭔가 전기를 생산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성으로 일단 보이죠. 네. 그 한평이 어떻게 보면 장성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예. 지뢰밭이 된다. 네, 이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내지는 태양광이 개가고 있는 게 이 31기가라고 1기가라고 이 합니다. 30일이가. 그러면 철탑 하나가 3기가가 철탑 하나로 못 와서 지금 가거든요. 예, 그러면 철탑 10개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개가 가야 한다고. 저는 이제 집회하면서 그래서 한국전력 사장님한테 또 전남지사님한테 촉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왜 내륙으로 끌고 와서 장성 동해안에 모아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거는 남해안, 서해안을 타고 해저 케이블로 건설하든 철탑, 송전철탑 건설하든 남해안, 서해안을 경과해서 평택으로 경도 용인으로 끌고 올라가서 전기를 팔으라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륙으로 들어온다 하면 우리 전남에서 특히 우리 한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산단 아리백 국가산단 100만 평 유치해달라고 지사님한테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평군이 사용하게 해달라. 우리 전라남도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은 논리적으로 이체 맞지 않다고 제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말씀은 그 합당한 얘기다. 네, 누가 그렇습니다. 들어도.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 피해만 보지 이익이 없잖아요. 네. 송전 철탑에 그렇습니다. 대한 피해만 있지. 예, 그러니까 예. 차라리 끌고 갈 바에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주라. 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해달라. 사용하게도 사용하게 하고 해달라. 아리백 산단 아리백 국가산단 산단 유치하게 되면 그 아리백 협정에 의해서 수출용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호부가치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업 유치가 되면 또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지방세도 확보하고 재정 자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그런 그 정책을 수립해서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민수 시장님 왜 송전 철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신가?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왜 열심히 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전철탑 34만 5천 보드 송전철탑에는 송주법에 나와 있어요. 반지름 700m의 전자파가 형성되고 한국전력에서도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700m 안에 살고 있는 거주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전자파 보상금을 1년에 5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1.4km 뭐 안개 낀다든가 날씨가 흐린다든가 비 온 날은 한 1km 정도 반지름 전자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km, 좌우 2km의 전자파가 형성돼서 그거는 정부에서도 한국전력에서도 인정한 범위예요. 그러면 이 한 번 철탑이 들어서면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永구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전자파로 해서 백혈병 또 우리 유전자파에게 암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자기네들은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전자파가 형성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약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드라이기 하나 정도의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는 하루에 잠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가 그 정도는 면역력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 헤어 드라이기를 머리에 대고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살아생전에 거두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견뎌내겠냐. 우리가 핸드폰도 전자파 있다고 다 인정합니다. 핸드폰을 하루에 잠깐 우리가 기어야 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가 면역력이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이거 핸드폰을 전자파를 하루 종일 기어야 되고 쓰고 있다 하면 뇌종양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유전자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송전철탑은 우리 한평군에 건설되게 되면 우리 한평군에 재앙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평군민들이 건강권,
파괴되고 재산권 침해되고 그러다 보면 환경권이 파괴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권이 다 파괴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송려철탑은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송려철탑 반대하고 전력망 구성하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악지형, 민가에서 700m 이상 떨어지는 데는 산악지형은 철탑으로 건설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하고 또 우리 평화지대나 마을, 민가지역에 근접해서는 지중화로 건설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 송려철탑 대신에 지중화하기 위해서 정책 사업 비용이 들어가면 국가에 신청해서 사업비도 좀 반영받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전기요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이 송려철탑 경가지 지자체 국민들 주민들 보호 대책을 새로 뺀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민수 회장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예. 마이크 잡고 나주 한전 앞에서 예. 계속 연설하시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집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보다 또는 예. 아직도 집회해? 이런 사람도 있으실 거고. 예.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65일째 예. 하루도 빠짐없이 예. 매일 예. 그리 출근하셔서 예. 어찌 보면은 한전에 있는 그 사장 예. 또 부장 예. 이런 사람들에게 예. 좀 질타하고 질타도 촉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촉구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참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정말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아직 취재를 못 해봤는데 밥을 해 드셨어요. 또 예,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멋지다 우리 한평 사람들 예.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네. 한 20분, 30분, 많게는 50분까지 릴레이로 집회에 또 참가해서 계속 참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런 경비들도 많이 또 발생하고 또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한전 직원들이 11시 반이면 밥 먹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1시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한국전력 임직원이 2,000명이라 하는데 2,000명이 밥 먹으러 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 자리를 사실 못 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국전력 직원들이 다 식사하고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1시 넘어서 이제 1시 반에나 뭐 2시 때 밥 먹으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저희들 의지들을 가지고 집회를 이어가기도 해야 하지만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그러다 밥 보니까 먹으러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예, 밥 먹으러 가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갈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평읍 읍 이장 단장님, 우리 오덕래 단장님이 나서서 먼저 소선수보 보고 반찬 준비하고 밥을 또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한솥밥 먹고 우리가 이제 그 집회에 오고 한평군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솥밥을 먹다 보니까 정이 더 들대요. 그래서 더 정이 들고 끈끈하게 더 뭉쳐지고 그래서 밥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밥해 먹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은 정서적으로 똘똘 뭉쳐줘서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네. 아까 전망에서 약간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내년 구정 전후 이때쯤이면 얼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 개인적으로도 해보는데 상당히 지금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죠. 협상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협상하고 있고 사실 근데 협상이 구두 합의가 3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무진에서 실무과장 차장님은 저희하고 수없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서고 있고 또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저희 주장이 거의 옳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에 응답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우분들이 반대해서 3번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와서는 3번 깨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지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들은 또 뭐 대충 올 수는 없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답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진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평에 내려와서 보니까 뭔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내 것을 좀 더 내놓고 뭔가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오민수 회장은 유독 그런 부분에서 강해요. 네. 내 건 내놓고 예. 어떻게 보면 고향 한평을 위해서 네. 아마 애양심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1등 거의 탑 1등하고 2등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탑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애양심은 어디서 생기셨어요? 저희들도 이제 네. 어렸을 때 우리 한평이 다 가난한 네.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가난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성장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고생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고생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좀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평군에 뭐라도 해줘야 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영회장도 맡게 됐고 사회단체 협의회장도 맡게 됐고 했는데 우연찮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안 나서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한평군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전 죽어서도 한평에 묻힐 거고 후대에게 제가 부끄럽지 이제, 않는 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 사실 오민수 회장의 그 집안 네. 이 어떤 집안인가 제 나름대로 좀 취재를 했어요. 예. 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때 할아버지가 예. 예. 실제로 그 한평 사거리에서 예, 지금 예. 학가리 사거리 예, 예. 거기에서 기근이 났을 때, 그러니까 예, 예.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못 먹고 굶주려 죽을 때 예, 예. 미역국 끓이고 거기서 미역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나눠줬다는 그런 기록을 예. 제가 봤어요. 지금 예. 동네에 예, 예. 비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예. 하긴 했는데 그 할아버지 조남이 홍근입니다. 홍근 근자죠.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영향, 그 유전자 이런 게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예, 제가 예. 할아버지 산소를 예. 골프장 들어선다고 해서 이제 이장을 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다 찾아보니까 저거 100년 차입니다. 제가 65년생인데 1865년 태어나셨더라고요. 100년이시구만. 예, 예. 그 4대 이제 저거 고조? 예, 고조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4대 지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체백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셔요. 제가 엄청 장대시더라고요. 회장님도 키가 상당히 크시잖아요. 예, 예, 예. 6대 고조 할아버지도 키가 예. 크셨나 보네. 예, 그리고 지금도 체백이 2019년에 제가 이장을 했는데 뭐 치아도 다 있으시고 손마디 이장할 때 보니까. 예. 아주 건장하시고 할머니도 건장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유전자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 크고 이 기골이 장대한 것도 닮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남을 위해서 뭔가 또는 우리 고장을 예,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예. 뭔가 힘을 쓰셨다. 근데 그걸 또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구전돼서 내려오잖아요. 예. 너그 할머니가 이랬다. 예. 너그 할아버지가 이랬다. 이런 예.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귀담아 안 듣다가 나이가 먹어지면서 자꾸 그렇습니다. 생각나잖아요. 예,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오민수 회장이 한평을 사랑하고 또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질 이런 걸 배워서 예. 그런지 아무튼 송전 철탑을 사실 오민수 회장이 나서지 않았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이미 못 받기 시작할 거다. 송전탑 받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누구도 지금 다 같이 제한제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한평군 국외읍면 번영회장님, 이장 단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사단체장님들이 다 나서시고 또 이장님들 특히 이장님들이 다 나서주셔서 각 마을 이장님 나서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한평군은 이 송전철탑 그전엔 물론 이제 한빛온전 대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평군은 과거의 한평군이 아니라 우리
군의 사회단체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참해 주기 때문에 인근에 지금 영광군 우리는 영광이 경제력도 있고 인구도 많게 부러워지만 영광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장성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워낙 단결력 있게 예, 송전철탑을 예, 반대하니까. 무안도 부러워하고 다 우리 한평군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 가도 저한테 회의 갔더니 그래요. 우리 오민수 뭐 이제 대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표님 한평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딱 표현합니다. 한평을 네. 사랑하는 마음이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외읍면 우리 사단체 번영회 이장단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국민들까지도 저는 집회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물론 저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마음의 인사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 나오신 분들은 제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이고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한평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신안 풍력 그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되고 2024년도에 이제 그 해남 예. 송전탑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사실 그 속으로 예. 언론이니까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걸 누가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구나 했는데 뭔가 우리 국민들이 딱 깨어나 가지고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오민수 회장이 크게 세 갈래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비돈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한비돈전 물론 수면 연장 주민 공청회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너무 한비돈전이 성의가 없다. 우리 한평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한비돈전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영광군 지금 지원하는 거 봐도 영광군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평군도 영광군에 준하는 정책 사업도 유치해 주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온전해서 아직까지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준지 가처분에서는 각하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기각되고 진 게 아니고요. 강주지방법원이 책임을 안 지려고 국가 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패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 온전 환경영향평가서 무효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회에 방문해 가지고 예. 법률 개정까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 몇 차례 올라갔다 오셨죠?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이게 그 국회까지 올라가서 법률까지 바꿀 정도라면은 대단한 추진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잠깐 언급해 주시죠. 지금 국회에 가서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것이 이 온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현행 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이 5km 반경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이라 그래요. 그 30km 반경에 손불면, 신강면, 해보, 오랴면이 거기에 사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 계획 구역 사계면 포함해서 발전소 주변 지원법을 30km 반경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법안 발의 그 추진하고요. 또 이제 그러면 기존 그 지원금 가지고 30km 반경에 나눠 먹으라 하면 영광수도 반대하고 그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에 그 지원금이 이론인데 그 이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그 지원법에 영광군이 65%를 가져가고 전남도가 15% 나머지 20% 가지고 무안군, 한평군, 장성군, 상계군이 나눠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지방세법에서 그대로 가면 영광군이 또 2배로 가져가고 우리는 뭐 혜택이 온다 해도 그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물길이는 우리가 냈는데 혜택은 그래서 저쪽이 더 많이 가니까 그 부분도 지방세법 배분하는 것도 다시 법 개정을 해서 그 서로 이렇게 좀 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이거 쪽 일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먼저 이제 전남도는 작년 11월 21일 날 우리 국민
체육센터에서 도지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도민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지사님은 그 강주 군공항, 민간공항은 무한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저희들은 절실해서 군공항이라도 유치해서 정책사업 유치로 나섰는데 도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그렇게 했을 때 군공항이 무한으로 갔을 때 한평군 소음 피해 대책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한평군하고 비전 1조 8천억 제시 사업 협약시켰는데 그거 기간 33년까지 10년 안으로 기간 단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한평군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산단 100만 평 유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 신도시 60만 평 유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아리백 산다는 그 뒤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아리백 이 데이터 센터 5개 운영사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전남지사님한테 이제 협조 공문 보내고 거기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도 다시 지금 나서서 촉구하고 우리 한평군의 국가산단 신도시 그다음에 아리백 데이터 센터 그거 지금 정책사업 유치해달라고 전남도에 매주 한 번씩 전남도 오고 국장님들 오고 가서 찾아가서 미팅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고. 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교육청은 이제 오늘 또 도교육청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좀 강하게 푸싱을 안 했어요. 도교육청에. 근데 오늘은 좀 강하게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님이 선거 때,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때 이제 우리 한평군에 와서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번영회장님 다 모시고 그 자리에서 공약을 했는데 그게 공약이 이제 첫 번째 교육역사 박물관 한평 유치. 교육역사 박물관. 유치. 그리고 공공도서관 유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추사 미술관까지 유치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제 그 교육감 후보님한테 부탁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한평 골프고등학교 라운딩 골프장 건설해 주겠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공약으로 그 한평 와서 선거 때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 협의는 돼가고 있는데 유야무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도교육청 거기 국장님, 과장님, 행정실장님 뭐 같이 오늘 뭐 협의하고 왔습니다. 배우고 왔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하게 좀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잠깐 이야기도 될까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다음번에 그 얘기는 또 길게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송전탑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두 가지 꼭지는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길게 잡아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하나만요. 도교육청도 지금과 같이 유야무야 가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사회단체 오고 저랑 같이 우리 국외읍면의 대표들 한 분씩 참여하고 저하고 함께 한 달에 한 번 도교육청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 면담 좀 사업 추진 설명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치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행정이 해야 될 일이야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이 나서지 못할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가서 그 군청 직원이 가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전 문제도 그렇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고.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한비도전 국가 기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전, 한국전력, 철탑도 국가 지금 에너지망 구성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나서서 앞장서서 내놓고 그걸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도청도 도도 그렇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는 못하고 군수님이 어떤 멘트를 하고 싶어도 국가 정책 사업도 사업 유치를 해야 하니까 못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지만 다 소통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은 우리 국민들 편입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앞장만 나서지만 못하지 한평군을 위해서 저하고 양심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이고 제가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동생으로서 또 후배로서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의 대표로서 손을 잡고 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이 모든 거 저희들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거죠. 행정에서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절실하시고 더 각별하십니다. 근데 이제 내놓고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나서서 하는 거고요. 저는 군수님에게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에도 감사드리고 지금은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다 협조해서 우리 사단체하고 우리 군수님 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한평의 미래만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행정에 우리 특히 군수님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민수 회장이 제가 그 대담 중간에 협상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의 미래, 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한평의 미래를 아주 크게 그리고 계신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보증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리고 다음번 대담 시간에는 한평의 미래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짧게 얘기했던 한빛 온전 관련 얘기도 더 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라남도, 그 다음에 도교육청 관련 하시고 있는 일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또 들으시자마자 아주 진이 빠진다고 이렇게 하고 들으셨는데 이렇게 바쁘고 힘든 과정에서 오늘 또 전라남도 다녀오신 거죠? 아까 도교육청 다녀오신 거죠? 도교육청 전라남도 다 다녀오신 거죠? 한전도 전라남도로 불러서 신안과 오늘 또 담당 과장하고 또 협상도 하고요. 우리 한평군에 어떻게든지 이 송조철탑은 최소 거리로 예각으로 밀어내야 하고 사업도 유치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국전력 신안해상풍력 담당 과장도 고생을 하셨고요. 또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계시고 다들 무관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지가 이렇게 열심히 나선 만큼 거기에 응대를 다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신안해상풍력, 해남 태양광 발전 반드시 철탑 우리 한평군에 경계는 못 넘어오게끔 막아낼 거고요. 정책 사업은 또 반드시 유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오민수 회장님 오늘 그 좋은 말씀 또 국민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만 인사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한평군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한미돈전 수민영장 반대 대책에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지금은 한국전력 본사업 집회에 연일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평군 국외읍면 사단체 회장님, 우리 번영회장님, 이장 단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탑 막아내고 또 정책사업 유치하고 한평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함께 나서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나섬으로 해서 같이 고생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혜택들이 우리한테 따라옵니다. 이게 좀만 더 인내하고 함께 끝까지 나서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민수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약속했듯이 다음 대담 프로에 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씹어서 보고해 주시면은 우리 국민들도 오민수 회장이 참 이런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하고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리라 믿고 오민수 회장이 평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민과 간이 손을 잡고 나가면은 우리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이 벅찬데요. 우리 오민수 회장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 한평 사람들도 많은 박수를 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수님도 오민수 회장에게 많은 박수를 또 보내주고 계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또 오민수 회장도 우리 군정에 적극 동참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언론인으로서 보기에도 참 좋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런 얘기하기에도 참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비로소 한평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에도
진 빠지게 또 일하고 예. 또 이거 오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나오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자, 예. 이상으로 대담 한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